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하고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또 북한에서는 지금 제재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것을 북한에서는 또 그 난관을 나름대로 어떻게 헤쳐나가고 할까 이런 걸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북한의 실상은 또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1인자는 누굴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가져볼까 하고, 그렇다면 또 북한군 실정은 어떨까? 이런 것도 볼 거예요. 네. 이제 그에 앞서서 뭐 짤막짤막 소식 하나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을 2번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국선 변호인이 5명 지명돼 있어요. 법원에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거죠. 이제 그건 여러분 이제 타당하다 생각하지요. 왜 그러냐? 국선 변호인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의논하고 새삼스럽게 뭐 해가면서 공판하려면 그 기존 있던 변호인들 왜 사임을 하겠습니까? 할 필요도 없죠. 그들이 또 사임했는데 국선 변호인들이 인제 와가지고 뭐 떠들러보고 뭘 알아가지고 뭔 변호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저 법원에서 진행하는데 협조하는 그런 것뿐이지. 이제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죠. 박근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알아서 하시오. 물론 그러면 법원에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불이익이 갈 텐데도 그럼 뭐 판결 조금 결국 형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너나 주나 큰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뒷날에 모든 게 다 풀어질 때는 형이 좀 길어도 풀어주고 짧아도 풀어질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부했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좀 했는데 조금 거두기로 이제 다음에 이건 이야기하고 북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트럼프 북한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니까 JSA 판문점입니다. 그 공동경비구역 여기 탈북 병사 넘어오면서 총 맞았잖아요. 북한 군들이 막 쏴가지고 권총 쏘고 나중에는 AK 소총 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알려진 바를 보니까 거기 분계선을 넘었어요. 그거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럼 판문점에 가면 뭐 분계선을 해봐야 무슨 철조망 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선만 쭉 하나 그어놨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넘어가면 안 돼요. 서로. 넘어가면 저쪽 땅에 간 거예요. 거기서 끌고 가버린 그만이고 끌고 와버린 그만이고 그래요. 거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를 2~3명이 이제 넘어서 총격을 했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한국군이 그 앞에나 저쪽에 있었는데 보면서도 대응을 안 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돼요. 이제 유엔사죠, 유엔사. 지금 내가 한국군 했습니다만 이건 유엔사가 말입니다. 유엔사. 그런데 40여 발을 서너 명이 발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병사들은 뭐 했느냐 이거죠. 바로 그런 경우는 제지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몇몇 얼빠진 그 언론에서 뭐란 줄 압니까? 양쪽 병사 뭐 자제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또 무슨 얼어 죽을 자제력입니까? 뭐 북한군이 자제력을 보여가지고 한참을 40발을 쏘고 앉았어요. 그 눈앞에서. 그 총알이 왜 남쪽으로 넘어오냐 이거야. 월경했잖아요. 월경.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발도 월경을 해서 발도. 그 병사들 발도 넘어왔다니까 분계선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대응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보도에 의하면은 평상시에는 양쪽에 근무를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긴 합니다. 누가 이제 방문하거나 오거나 뭔 일이 있으면 그때 양쪽에서 딱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병사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또 그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참을 땡기고 있다. 총알이 나르고 있다. 총소리 나. 그럼 그 바로 대응할 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또 그런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죠. 어떤 경우라도. 근데 그게 안 돼 있었다 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CCTV가 나와봐야 실상을 알겠지만은 그냥 개인 생각으로 그러네요. 알려진 바로는 한국 병사가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탈북 병사를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헬기를 타고 아주대학교 이종국 교수 그쪽으로 이제 입원한 거지요. 총상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한국의 그래도 최고 전문가 하면 이종국 교수 그러니까요. 근데 또 거기서 이종국 교수의 말을 빌려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이거죠. 왜냐면 폐라든가 이 복부 이런데 총알이 7, 8발, 6, 7발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깨 맞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발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이 어떻게 뭐 엉망이죠. 구멍이 사방이 났겠죠. 그런데 이 병사가 얼마나 기생충이 많은지 회충이고 기생충이 많은지 그 구멍마다 이 기생충이 막 뚫고 나왔다는 것이죠. 막 갉아먹고 이래가지고 그를 제거하고 이게 겨우 봉했다 이래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북한 병사들이 열악하구나 위생 상태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JSA 근무한다 하면은 그래도 사상이 좋고 괜찮은 집안의 자제들이 와서 근무한다 이거예요. 거기 아무나 근무시키지를 않아요. 거기는 그냥 훌쩍 탈출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장소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있었던 병사가 그 모양이다 그러면은 이 북한군 이 병들 그 실태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일반 병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 이야기 좀 할까요? 아니 그보다 앞서서 트럼프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맨날 이렇게 돌았는데 거기서 이제 쌍중단 이런 말 나오잖아요. 쌍중단. 이제 그건 중국에서 꺼낸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핵도 좀 동결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의 장으로 가자. 이게 쌍중단. 중국에서 늘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전부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노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말은 어떤 거냐면 그 쌍중단이 취소.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접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자기 의도로 관찰한 걸로. 근데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는 뒤에 또 엇박자 나옵니다. 뭐 쌍중단 비슷한 게 오고 간 것처럼. 그래서 서로 말이 틀려요. 자, 그렇게 됐거나 말았거나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회담할 때는 뭐라 했든 속으로는 쌍중단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가서 뭔 말을 했든지 절대 쌍중단 아니고 그러니까 저쪽에 핵은 동결하든 뭐하든 하지만은 한미연합훈련은 그것하고 상관없어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뜻이고 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또 북한에 뭐 사신이 또 행차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한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들이 어떤 형태를 띨까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권하고 또 경제 제재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은 지금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는 당 간부들도 이제 불만이 많고 또 그리고 전쟁 나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제일 겁을 내는 지금 당 간부들 아니에요. 일반 주민이 전쟁이나 한번 났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지만은 당 간부들 가진 게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거 지키고 싶지 전쟁 나서 죽고 싶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번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겨울이 다가오면은 힘든 사람 참 힘든 것이 겨울이에요. 추워요. 자, 북한 전체가 추위에 들 겁니다. 겨울에. 물론 석탄 수출 못하니까 석탄은 좀 남아 돌겠네요. 그러나 유류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들어와. 그리고 저수력발전소 제대로 작동 안 해. 물 말라서 그렇게 되면은 전력 공급 제대로 안 되고 아무튼 이리저리 이제 고난이 이 겨울에 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민심이 더 흉흉해질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당 간부들이 이거 힘들겠다. 선물도 못 받고 외화벌이도 안 되고 돈 들어올 때도 없고 자칫하다가 전쟁 나면 몽땅 죽고 이 공포가 몰려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내부가. 그래서 여기서
안 되겠구나. 대화라는 작전 변경.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 핵동결하고 대화 나가겠다 이러면서 작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만약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이 반대한단 말이 그래도 끝까지 견뎌낸다 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겨울을 넘기면서 겨울에 이 불만이 들끓고 하다 보면은 내분이 나오고 정변이 날 수가 있어. 정변이 날 수 있어요. 이제 정변은 다른 데는 몰라도 당 조직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실권을 이제 강력하게 잡고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뒤집어야 되겠구나, 이러면 뒤집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이제 그렇거나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문을 열어야 되니까 이제 대화를 해보자 하고 이제 핵동결 할 때 대화하자 이런 작전을 나갈 수 있다 이거죠. 무슨 핵 폐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간 한번 벌자 하고, 대신 한미연합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평화 입장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요구를 막 하면서 동결을 하겠다 이라고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가겠다 이렇게 작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럴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작전상 시간 벌기죠. 그럼 트럼프가 그거 모를까요? 다 알죠. 그렇다고 트럼프가 네 저 대화 안 할 거야 그럴 수는 또 없어요. 대화는 해야죠. 왜 그러냐, 안 한다라면 트럼프가 또 잘못하네 이럴 테니까 이제 하는 척은 해야 돼요. 트럼프도 결국은 대신에 이제 어디 동결한가 안 한가 볼까, 뒤로 몰래 기술 연구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또 감시를 해야지 이렇게 나올 게, 트럼프는 이제 북한은 또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걸 피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숨바꼭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시간 버는 게 목적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든 저러든 일단은 연구하는 거 좀 중지시켜 놓고 보자. 제재는 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또 목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거 협상하고 또 그럭저럭 하다 말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트럼프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동결이 돼 있는 상태에 제재되고 그러면은 트럼프도 견딜만 하죠. 놔둘만 하고.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북한이 뭔가 연구에 나간다 그러면 한계가 딱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차, 저기서 넘겨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우 정말로 ICBM이 제대로 완성돼 가지고 미국 본토에 수소폭탄을 탁 떨어뜨릴 정도 되면은 그거는 끝장이거든요. 그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조짐이 보이면 트럼프가 그때는 뭐 어떤 식으로든 결정할 수밖에 없죠. 만약 거기서도 결정 못하면 이제 그때는 북한 용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경계 넘어버리면. 그래서 그 전에는 반드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좀 못 견디면 작전 변경을 해보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거가 안 되고 계속 제재 압박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제 북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당 간부들이고 뭐고 이쪽이 불만이 쌓이고 그들이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정변이 날 수도 있어요. 정변이.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느껴지면은 작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실질적인 제1인자는 누구냐? 이거 아직도 알고알부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고위 탈북자들은 북한의 실정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당 조직 지도부의 제1부부장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조연준이다 누구는 또 김경옥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권한이 김정은한테 있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또 어떤 탈북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김설송한테 있다 그래요. 설송은 누굽니까? 바로 김정일의 딸입니다. 그렇게 김정은 이복 누나가 됩니다. 거기에 있다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어느 말이 맞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체제가 일단 앞에서 등장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무슨
내각 수상이든 총리니 뭐니 해가 여러 직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권력자가 아니고 진짜 권력자는 모습을 안 드러낸다는 것이죠. 진짜 힘을 쓰는 권력자는 몸을 안 드러내고 이제 앞에 얼굴 마담이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호명돼 이런 사람 오히려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니다. 이것이 이중 체제로 돼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원래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은 당 지도부에 있다. 조직 지도부에 있다. 그리고 거기는 3명, 4명 이런 이제 조직 지도부 부부장들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 봅니다. 옛날에는 이제 당 조직 지도부 부장 이래가지고 그때는 임명된 적도 있었지만 이제 한때 그러니까 김정일 이후에는 그 자리를 비워놓고 직접 김정일 비서가 이제 관리하고 뭐 이런 식이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야 그렇다면 진짜 실질적인 권력자 누굴까?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정은을 옹립할 때 뭐 누가 항병서가 이제 김원홍이 나서니 다들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선 사람은 바로 당 조직 지도부 거기서 나서서 김정은 주변의 이 원로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당 조직 지도부는 모든 그 당이나 군부의 권력기관 자체를 재감시하는 기관이거든요. 모든 권력기관, 권력 인사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그러는 것, 또 인사이동에 관여하고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승사자택이죠. 북한의 고위층 입장에서는 이제 당 조직 지도부가 저승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과장만 돼도 무슨 총리니 뭐니 가면 가서 90도로 절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쪽의 권한이 센데 그들이 수많은 정보 다 가지고 있고 그들이 표적이 되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장성대교 모두고 다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단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입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만의 위치에 올라섰다는 거죠. 그것은 당 조직 지도부 힘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 조직 지도부가 다 알아서 하고 김정은을 허수아비일까? 나는 그렇게는 이제 안 보지요. 왜 그러냐면 옹립은 누가 했더라도 김정은은 이제 권한이 세다 이 말이에요. 김정은은 언제든지 당 조직 지도부 그래도 무슨 부장 하나 정도는 요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부장들이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3명 4명 쭉 있거든요. 김경욱, 조현준, 뭐 조용원, 뭐 민병철 등등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쪽에서 무슨 알력이 있다면 그들끼리라도 바로 김정은을 앞세우고 옆에 부부장을 제거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입장은 나름대로 확고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대신에 완전히 옛날에 김정일처럼 당 조직 지도부를 꽉 장악하고 완전히 누르고 있고 그러지는 못한다. 왜 그러냐? 신격화 부분에서도 그렇게 될 소지가 없고 김정일이나 김일성 신격화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북한의 현 그 지형 이제 국가 지형이 옛날하고 많이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충성도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그 힘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장악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시에 그러니까는 국가에 어떤 더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당 조직 지도부라든가 그런 세력들이 극히 불만이 쌓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들이 현 체제를 뒤집어 버리고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당 조직 지도부는 그럴 힘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다가 만약에 어려움이 닥치고 체제로 국론이 막 갈라지고 불만이 쌓이고 실제 당이 간부들 중에서도 불만이 쌓이고 특히나 당 조직 지도부 내에 간부들이 불만이 비등하고 또 전쟁 위험이 너무 눈앞에 오고 그러면은 살 길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살 길을 찾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모습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는 체제를 바로 국내 쿠데타로 뒤엎어볼 수가 있어요. 그 세력이 그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 길을 찾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바로 붕괴되는 건 아니고 전쟁을 일단 스톱시키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딱 내부에서 단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조직 지도부 일부를 또 요리할 수 있는 것이고, 조직 지도부도 평상시는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지만은 유사시에는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쌍평등 관계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보다는 난 그렇게 봐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김설송이 어떠냐 하지만은 글쎄요. 이제 김설성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이란 곳은 일단 백두혈통 아니면은 그 왕이 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우리 옛날 왕조 시대는 그랬잖아요. 어떤 혈통이 아니면은 왕을 못 하잖아요. 설령 신하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왕으로는 안 나가고 뒤에서 조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백두혈통이래야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당 조직 지도부가 세다 하더라도 전면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돼 있어서 김정은 힘이 이제 그래도 있는 건데,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근대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그 비중이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비중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성 비중이 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나라도 몇몇이 조금 내부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설송은 여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그 입장에서는. 그러나 거기도 이제 백두혈통이다 보니까 어떤 유사시에 여차하면은 대체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인물. 이제 김정남 같은 경우가 또 대체 인물이었는데 그가 이제 살해를 당했죠. 그런데 이제 김설성도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숙청될 수 있는 대상도 되고 여차하면은 대체 인물이 되고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현 상태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김정은 측근이 돼가지고 뒤에서 김정은을 이렇게 유하고 그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자보다는. 또 김설송이 알려진 바로는 권력력이 없는 여성이다 이렇게도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이제 있고 없고 떠나서 현재는 그 보호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가 바로 김설송 집에서 사망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이제 김설송이 앞장서서 김정은을 이렇게 권좌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김정남하고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거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김정은 신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김설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뒤에 보이지 않는 실권자다. 이제 이렇게는 보기는 어렵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탈북자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설송이가 실권자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북한군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요즘 북한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직업군인 하면 작전장교, 정치장교 뭐 이렇게 나뉘는데 병사들도 10년 복무하잖아요. 10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 장기복무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년 복무하는데 장교들은 전장교, 정치장교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작전장교 하면은 전투에 직접 병사들을 지휘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 작전장교들, 장교들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장교는 뭐냐면은 뒤에서 군인들을 감시하는 그런 장교들, 혹시 땀만 먹지 않나 하고 감시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보안사라든가 기무사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장교가 버글버글하죠. 북한에는 아예 버글버글해요. 예, 이제 그들은 감시자고 또 당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신 성부도 또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권이 강하지요. 이제 그들은 처우가 좀 괜찮겠죠. 그러나 이 작전 장교들은 요즘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라죠. 보급이 너무 적어서 혼자 겨우 풀칠할 정도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어서 가족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가족. 보급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일을 뭐를 해가지고 입에 풀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가 돼도 가족을 먹여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보급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엉망진창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병사들이 한번 누리끼 떠 있는 거는 기본이고, 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전투력이 나오겠냐 이런 말도 이제 하죠. 그렇지만 현재 북한 당국에서는 뭐 이군이 저군이 다 먹여 살리는 건 아니고 그저 특수부대 일부하고 전략권들 뭐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데만 좀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병사들까지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여건이. 아무튼 일반 전투에 임하는 그런 장교들 처우가 그렇게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무튼 이제 현재 겨울은 돌아오고 점점 제재에 이제 힘들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또 앞으로는 제재 한척하고 이리저리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는 손잡고 가자 우리 친구야 이런 이 판이거든. 그래서 이제 또 사람 보내면 틀림없이 쏙닥쏙닥 좀 할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좀 대화 한척하고 좀 나서라 중재하고 그래야 우리가 니들 좀 도와줄 거 아니야 이러고 또 할 거예요. 뭐 트럼프가 또 알겠죠 그런 거. 알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할 것이고, 트럼프 성향은 어떤 그 사람은 보니까는 아무리 앞에서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뭐 대환이 뭐 공격이 난리를 뭐 콩튀기서 합니다만은 딱 마음에 정해서 밀고 나가는 건 변함없이 밀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자 대선 전에 했던 소리들 지금 실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한국 FTA 하더니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다 협상하고 뜯어고치려고 난리잖아요. 뭐 멕시코 장벽을 쌓는다라니까 시큰둥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 했는데 지금 9m 높이를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기후 협약이다 뭐다 해가지고 미국에 불리하고 괜히 미국에서 돈만 많이 내고 이런 거 다 탈퇴해버리고 있잖아요. 탈퇴한다고 그러더니 뭐 비난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무역 역조 같은 거 해결해라고 막 압박 넣으니까 다 앞발 뒷발 들고 다 협조하잖아요. 각국이. 그뿐 아니고 또 트럼프가 워낙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북한 핵을 뭐 군사 옵션 한다니까 겁내잖아요. 전부 진짜 그럴 것 같으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가 그랬다면은 뭐 말은 그래도 저거 하겠어? 이라고는 웃기지 말어 그럴란지 모르지만 트럼프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할 사람 같거든. 말을 이리 튀고 저리 뭐 종잡을 수 없고 또 진짜 저러다가 일 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말 바꾸고 그럴지는 않을 거고 행동을 금방 바꾸고 그럴 사람은 아니로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그 비중이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비중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성 비중이 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나라도 몇몇이 조금 내부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설송은 여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그 입장에서는. 그러나 거기도 이제 백두혈통이다 보니까 어떤 유사시에 여차하면은 대체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인물. 이제 김정남 같은 경우가 또 대체 인물이었는데 그가 이제 살해를 당했죠. 그런데 이제 김설성도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숙청될 수 있는 대상도 되고 여차하면은 대체 인물이 되고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현 상태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김정은 측근이 돼가지고 뒤에서 김정은을 이렇게 유하고 그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자보다는. 또 김설송이 알려진 바로는 권력력이 없는 여성이다 이렇게도 이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제 있고 없고 떠나서 현재는 그 보호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가 바로 김설송 집에서 사망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그 뒤로 김설송이 앞장서서 김정은을 이렇게 권좌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김정남하고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거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김정은 신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김설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가 실질적으로 뒤에 보이지 않는 실권자다. 이제 이렇게는 보기는 어렵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탈북자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김설송이가 실권자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북한군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요즘 북한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직업군인 하면 작전장교, 정치장교 뭐 이렇게 나뉘는데 그 병사들도 10년 복무하잖아요. 10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 장기복무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년 복무하는데 장교들은 작전장교, 정치장교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작전장교 하면은 전투에 직접 병사들을 지휘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 작전장교들, 장교들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장교는 뭐냐면은 뒤에서 군인들을 감시하는 그런 장교들. 혹시 땀만 먹지 않나 하고 감시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보안사라든가 보급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일을 뭐를 해가지고 입에 풀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가 돼도 가족을 먹여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보급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엉망진창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병사들이야 뭐 누리끼 떠 있는 거는 기본이고. 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전투력이 나오겠냐 이런 말도 이제 하죠. 그렇지만 현재 북한 당국에서는 뭐 이군이 저군이 다 먹여 살린 건 아니고 그저 특수부대 일부하고 전략권들 뭐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데만 좀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병사들까지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여건이. 아무튼 일반 전투에 임하는 그런 장교들 처우가 그렇게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무튼 이제 현재 겨울은 돌아오고 점점 제재에 이제 힘들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또 앞으로는 제재 한 척하고 이리저리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는 손잡고 가자 우리 친구야 이런 이 판이거든. 그래서 이제 또 사람 보내면 틀림없이 쏙닥쏙닥 좀 할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좀 대화 한 척하고 좀 나서라 중재하고 그래야 우리가 니들 좀 도와줄 거 아니야 이러고 또 할 거예요. 뭐 트럼프가 또 알겠죠 그런 거. 알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할 것이고 트럼프 성향은 어떤 그 사람은 보니까는 아무리 앞에서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뭐 대환이 뭐 공격이 난리를 뭐 콩튀기서 합니다만은 딱 마음에 정해서 밀고 나가는 건 변함없이 밀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자, 대선 전에 했던 소리들 지금 실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한국 FTA 하더니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다 협상하고 뜯어 고치려고 난리잖아요. 뭐 멕시코 장벽을 쌓는다라니까 시큰둥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 했는데 지금 9m 높이를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기후 협약이다 뭐다 해가지고 미국에 불리하고 괜히 미국에서 돈만 많이 내고 이런 거 다 탈퇴해버리고 있잖아요. 탈퇴한다고 그러더니 뭐 비난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무역 역조 같은 거 해결해라고 막 압박 넣으니까 다 앞발 뒷발 들고 다 협조하잖아요. 각국이. 그뿐 아니고 또 트럼프가 워낙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북한 핵을 뭐 군사 옵션 한다니까 겁내잖아요. 전부 진짜 그럴 것 같으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가 그랬다면은 뭐 말은 그래도 저거 하겠어? 이라고는 웃기지 말어 그럴란지 모르지만 트럼프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할 사람 같거든. 말을 이리 튀고 저리 뭐 종잡을 수 없고 또 진짜 저러다가 일 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트럼프가 하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조직 지도부 일부를 또 요리할 수 있는 것이고 조직 지도부도 평상시는 김정은은 명령을 따르지만은 유사시에는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쌍평등 관계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보다는 난 그렇게 봐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김설송이 어떠냐 하지만은 글쎄요. 이제 김설성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이란 곳은 일단 백두 혈통 아니면은 그 왕이 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우리 옛날 왕조 시대는 그랬잖아요. 어떤 혈통이 아니면은 왕을 못 하잖아요. 설령 신하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왕으로는 안 나가고 뒤에서 조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백두혈통이래야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당 조직 지도부가 세다 하더라도 전면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돼 있어서 김정은 힘이 이제 그래도 있는 건데,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근대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그 비중이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비중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성 비중이 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나라도 몇몇이 조금 내부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설송은 여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그 입장에서는. 그러나 거기도 이제 백두혈통이다 보니까 어떤 유사시에 여차하면은 대체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인물. 이제 김정남 같은 경우가 또 대체 인물이었는데 그가 이제 살해를 당했죠. 그런데 이제 김설성도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숙청될 수 있는 대상도 되고 여차하면은 대체 인물이 되고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현 상태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김정은 측근이 돼가지고 뒤에서 김정은을 이렇게 유하고 그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자보다는. 또 김설송이 알려진 바로는 권력력이 없는 여성이다, 이렇게도 이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제 있고 없고 떠나서 현재는 그 보호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가 바로 김설송 집에서 사망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이제 김설송이 앞장서서 김정은을 이렇게 권좌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김정남하고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거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김정은 신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김설송이고, 그냥 거기 선만 쭉 하나 그어놨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넘어가면 안 돼요. 서로 넘어가면 저쪽 땅에 간 거예요. 거기서 끌고 가버린 그만이고 끌고 와버린 그만이고 그래요. 거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를 두세 명이 이제 넘어서 총격을 했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한국군이 그 앞에나 저쪽에 있었는데 보면서도 대응을 안 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돼요. 이제 유엔사죠, 유엔사. 지금 내가 한국군 했습니다만 이건 유엔사가 말입니다. 유엔사. 그런데 40여 발을 서너 명이 발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병사들은 뭐 했느냐 이거죠. 바로 그런 경우는 제지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몇몇 얼빠진 그 언론에서 뭐란 줄 압니까? 양쪽 병사 뭐 자제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또 무슨 얼어 죽을 자제력입니까? 뭐 북한군이 자제력을 보여가지고 한참을 40발을 쏘고 앉았어요. 그 눈앞에서. 그 총알이 왜 남쪽으로 넘어오냐 이거야. 월경했잖아요. 월경.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발도 월경을 해서 발도. 그 병사들 발도 넘어왔다니까 분계선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대응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보도에 의하면은 평상시에는 양쪽에 근무를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긴 합니다. 누가 이제 방문하거나 오거나 뭔 일이 있으면 그때 양쪽에서 딱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병사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또 그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참을 땡기고 있다, 총알이 나르고 있다, 총소리 나, 그럼 그 바로 대응할 뭔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또 그런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죠, 어떤 경우라도. 근데 그게 안 돼 있었다 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CCTV가 나와봐야 실상을 알겠지만은 그냥 개인 생각으로 그러네요. 알려진 바로는 한국 병사가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탈북 병사를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헬기를 타고 아주대학교 이종국 교수 그쪽으로 이제 입원한 거지요. 총상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한국의 그래도 최고 전문가 하면 이종국 교수, 그러니까요.
근데 또 거기서 이종우 교수의 말을 빌려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이거죠. 왜냐면 폐라든가 이 복부 이런데 총알이 7, 8발, 6, 7발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깨 맞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발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이 어떻게 뭐 엉망이죠. 구멍이 사방이 났겠죠. 그런데 이 병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장교가 버글버글하죠. 북한에는 아예 버글버글해요. 예, 이제 그들은 감시자고 또 당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신 성부도 또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권이 강하지요. 이제 그들은 처우가 좀 괜찮겠죠. 그러나 이 작전 장교들은 요즘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라죠. 보급이 너무 적어서 혼자 겨우 풀칠할 정도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어서 가족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가족. 보급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일을 뭐를 해가지고 입에 풀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가 돼도 가족을 먹여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보급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엉망진창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병사들이야 뭐 누리끼 떠 있는 거는 기본이고. 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전투력이 나오겠냐 이런 말도 이제 하죠. 그렇지만 현재 북한 당국에서는 뭐 이군이 저군이 다 먹여 살린 건 아니고 그저 특수부대 일부하고 전략권들 뭐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데만 좀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병사들까지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여건이. 아무튼 일반 전투에 임하는 그런 장교들 처우가 그렇게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무튼 이제 현재 겨울은 돌아오고 점점 제재에 이제 힘들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또 앞으로는 제재 한척하고 이리저리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는 손잡고 가자 우리 친구야 이런 이 판이거든. 그래서 이제 또 사람 보내면 틀림없이 쏙닥쏙닥 좀 할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좀 대화 한 척하고 좀 나서라 중재하고 그래야 우리가 니들 좀 도와줄 거 아니야 이러고 또 할 거예요. 뭐 트럼프가 또 알겠죠 그런 거. 예, 알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할 것이고 트럼프 성향은 어떠? 그 사람은 보니까는 아무리 앞에서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뭐 대환이 뭐 공격이 난리를 뭐 콩튀기서 합니다만은 딱 마음에 정해서 밀고 나가는 건 변함없이 밀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자, 대선 전에 했던 소리들 지금 실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한국 FTA 하더니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다 협상하고 뜯어 고치려고 난리잖아요. 뭐 멕시코 장벽을 쌓는다라니까 시큰둥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 했는데 지금 9m 높이를 쌓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기후 협약이다 뭐다 해가지고 미국에 불리하고 괜히 미국에서 돈만 많이 내고 이런 거 다 탈퇴해버리고 있잖아요. 탈퇴한다고 그러더니 뭐 비난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무역 역조 같은 거 신격과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북한의 현 그 지형 이제 국가 지형이 옛날하고 많이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충성도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그 힘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장악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시에 그러니까는 국가에 어떤 더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당 조직 지도부라든가 그런 세력들이 극히 불만이 쌓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들이 현 체제를 뒤집어 버리고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당 조직 지도부는 그럴 힘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다가 만약에 어려움이 닥치고 제재로 국론이 막 갈라지고 불만이 쌓이고 실제 당이 간부들 중에서도 불만이 쌓이고 특히나 당 조직 지도부 내에 간부들이 불만이 비등하고 또 전쟁 위험이 너무 눈앞에 오고 그러면은 살 길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살 길을 찾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모습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는 체제를 바로 국내 구태타로 뒤엎어볼 수가 있어요. 그 세력이 그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 길을 찾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바로 붕괴되는 건 아니고 전쟁을 일단 스톱시키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딱 내부에서 단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조직 지도부 일부를 또 요리할 수 있는 것이고, 조직 지도부도 평상시는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지만은 유사시에는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쌍평등 관계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보다는 난 그렇게 봐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김설송이 어떠냐 하지만은 글쎄요. 이제 김설송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이란 곳은 일단 백두혈통 아니면은 그 왕이 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우리 옛날 왕조 시대는 그랬잖아요. 어떤 혈통이 아니면은 왕을 못 하잖아요. 설령 신하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왕으로는 안 나가고 뒤에서 조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백두혈통이래야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당 조직 지도부가 세다 하더라도 전면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돼 있어서 김정은 힘이 이제 그래도 있는 건데,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근대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그 비중이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비중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성 비중이 떨어지는 나라가 바로 예상도 되고, 여차하면 대체인물이 되고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현 상태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김정은 측근이 돼가지고 뒤에서 김정은을 이렇게 유하고 그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자보다는. 또 김설송이 알려진 바로는 권력력이 없는 여성이다 이렇게도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이제 있고 없고 떠나서 현재는 그 보호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가 바로 김설송 집에서 사망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뒤로 김설송이 앞장서서 김정은을 이렇게 권좌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김정남하고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거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김정은 신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김설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뒤에 보이지 않는 실권자다 이제 이렇게는 보기는 어렵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탈북자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설송이가 실권자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북한군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요즘 북한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직업군인 하면 작전장교, 정치장교 뭐 이렇게 나뉘는데 병사들도 10년 복무하잖아요. 10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 장기복무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년 복무하는데 장교들은 작전장교, 정치장교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작전장교 하면은 전투에 직접 병사들을 지휘해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 작전장교들, 장교들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장교는 뭐냐면은 뒤에서 군인들을 감시하는 그런 장교들, 혹시 땀만 먹지 않나 하고 감시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보안사라든가 기무사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장교가 버글버글하죠. 북한에는 아예 버글버글해요. 예, 이제 그들은 감시자고 또 당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신 성부도 또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권이 강하죠. 이제 그들은 처우가 좀 괜찮겠죠. 그러나 이 작전 장교들은 요즘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라죠. 보급이 너무 적어서 혼자 겨우 풀칠할 정도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어서 가족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가족. 보급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일을 뭐를 해가지고 입에 풀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가 돼도 가족을